이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카고, 샌디에고, 휴스턴, 데스밸리 4개 도시의 기온이 일별로 붙어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1월 2일의 데이터, 1월 3일의 기온, 1월 4일의 기온 이렇게 아래쪽으로 일씩 증가하면서 아래쪽 방향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1월 한 달 동안의 이 기온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시각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판다스 패키지를 가져옵니다. 판다스는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만지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패키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매플롯립이라는 패키지와 c본이라는 패키지도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패키지는 전부 다 가져왔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파일 경로와 제 파일의 경로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PC 환경에 맞는 경로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 파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의 경로를 여기에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제 판다스에서 read csv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방금 복사한 경로를 갖다 붙여 넣어 주시고요. 경로뿐만 아니라 파일의 이름까지도 붙여 넣기를 하셔야 됩니다. 파일의 경로뿐만 아니라 파일의 이름 그리고 파일의 확장자까지 똑바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파일 경로를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폴더와 폴더 사이에 역슬러시가 그어져 있는데 이거를 슬러시로 좀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슬러시로 바꿔 주신 다음에 이 폴더를 이 파일의 경로를 df라는 공간에다가 집어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F5키를 눌러 가지고 실행을 해 보시면은 여기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까 그 CSV 파일이 올라온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이 올라온 거를 확인을 했으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의 형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데이터의 형태는 사실은 시각화하기가 다루기가 사실은 좀 용이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벗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의 형태를 조금 바꿔줄 건데요. 저는 인덱스 위치에는 이 대입 값이 오게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위치에 1, 2, 3, 4, 5, 6 이렇게 대입 값이 오게끔 할 거고요. 열 위치에는 이 로케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밸류 값들을 열 위치에 놓이게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열 위치에 시카고, 샌디에고, 휴스턴, 데스밸리가 오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새롭게 정의한 데이터 포맷은 이제 정해졌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데이터 밸류 값은 이 템페라처 이 값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가 바뀌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 데이터에서 pivot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인덱스 위치에는 이 데이 값이 오게끔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콜럼 위치에는 이 로케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밸류 값들이 오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콜룸스는 로케이션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밸류 값 같은 경우에는 이 템페라처 이 값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df pivot이라는 공간에다가 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타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지금 불러와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형태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그 형태 그대로지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각화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라인 플롯을 좀 그려 볼 건데요. 선 그래프를 그려 볼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C본에서 라인 플롯이라는 그래프를 그려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여기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피봇을 활용을 한 이 df 언더바 피봇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피벗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선 그래프로 시각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레이블을 좀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축에다가는 day라고 레이블을 추가를 하고요. Y축에다가는 temperature라고 레이블을 추가해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레이블이 지금 추가가 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게 시각화가 제대로 된 건지 조금 애매하기는 하거든요. 무슨 의미냐면은 누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카고가 1월에 더워요? 데스밸리가 1월에 더워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사실 이 그래프만 놓고 보기에는 뭐라고 답변하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선 그래프로 기온 그래프를 그리기는 하지만 저는 이거를 조금 히트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시각화를 다르게 표현을 해보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동일한 데이터를 히트맵이라는 방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히트맵이라는 것을 잠깐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히트맵이라는 것은 어떤 밸류 값을 이러한 밸류 값을 텍스트나 그래프의 높낮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색깔로 구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히트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진한 색깔은 값이 높은 거고요. 밸류 값이 높은 거고요. 옅은 색깔, 하얀색에 가까운 옅은 색깔은 밸류 값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제 뭐가 되냐면요. 아무래도 휴스턴이 가장 좀 더워 보이고 그 다음에 샌디에고, 그 다음에 시카고, 데스밸리가 가장 덜 덥다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우리가 아까 단순히 라인 그래프, 그냥 선 그래프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러한 명확한 특징들이 좀 구분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간에 비교해서 보면은 조금 더 히트맵이 이 밸류 값이 담고 있는 정보를 라인 그래프보다는 더 잘 효과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X축의 로케이션이 오고 이제 Y축의 데이 값이 오는 것보다는 Y축의 로케이션이 오고 X축의 데이 값이 오는 것이 우리가 앞서 봤었던 선 그래프에서 우리가 봤었던 느낌과 좀 비슷한 느낌으로 조금 더 비교 가능한 모습으로 그래프를 시각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X축의 데이 값을 넣고 이제 로케이션을 이제 Y축에 넣어가지고 히트맵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피벗 세팅을 다시 해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인덱스 위치에 로케이션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피벗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인덱스 위치에다가 로케이션을 넣고요. 그리고 콜럼 위치에다가 데이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밸류 위치에는 당연히 그냥 템페라처가 그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X축에 날짜 값이 나오게 되고 Y축에는 휴스턴, 샌디에고 같은 로케이션 값이 담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 값을 바꾼 다음에 한번 히트맵을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그려 보시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히트맵을 그려보게 되니까 어떠신가요? 뭔가 보다 명료하게 이제 선 그래프와 이 히트맵 간에 좀 더 명료한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휴스턴이 가장 더워 보이고 그 다음으로 샌디에고, 그 다음으로는 시카고, 그 다음으로 데스밸리, 이 순서대로 온도가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선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은 가장 간극이 큰 휴스턴과
데스밸리 간에도 사실 차이가 느껴지기가 좀 힘들거든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측한 것이 맞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온도의 평균값을 구해봐서 우리가 예측한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예측은 휴스턴이 평균 온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샌디에고, 그 다음이 시카고, 그 다음이 데스밸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원래 데이터를 그룹 바이를 합니다. 그룹 바이를 해서 동일 로케이션을 가진 데이터들끼리 묶어준 다음에 템페라처를 보고요. 템페라처를 보고 여기에서 평균을 때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역별로 구해진 온도의 평균 값이 구해졌는데요. 이 평균 값을 솔팅을 해보겠습니다. 솔팅을 해서 내림차순으로 솔팅을 해볼게요. 내림차순으로 솔팅을 해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솔팅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우리가 앞서 예상했었던 것처럼 휴스턴이 평균 온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샌디에고, 그 다음이 시카고, 그 다음으로 데스밸리. 우리가 아까 히트맵을 통해서 예측을 해봤었던 그대로 평균 기온으로 우리가 정량적인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리자면 동일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시각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담고 있는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꽤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